2025년 1월 13일 곧 트 형님께서 곧 오기로 예정돼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5년, 26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S&P 500이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 사유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또 비트 맥시기 때문에 비트 맥시는 아무래도 요 주식을 좀 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주식이 잘못이 있다라기보다는 주식을 투자하는 개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같은 이상한 비트 맥시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왜 무언가를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정신 나간 아이가 이제 계엄을 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환율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강해진다. 달러가 모인다라는 이야기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이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금리가 곧 오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모이게 되면서 강 달러가 되지만 동시에 그 반대로 주가는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오른쪽으로 우상향했다라는 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죠. 거품이 느껴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달러가 강세고 S&P 500도 강세이다. 자,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중국에 60%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를 우려한 경제학자는 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노동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국 경제학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세를 높이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여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나빠지는데 그것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미국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 관세가 오를 것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관세가 오른다면 물가가 올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악화가 돼야 되는데 왜 주가는 계속 오르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 둘이 동시에 강세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하다라는 점이죠. 자, 첫 번째 이민자를 추방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올리겠대요. 관세를 올린다. 자, 이민자를 추방하면 그러면 이민자가 없으면 저소득의 업무는 과연 누가 하죠? 이민자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나라 국민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마치 한국처럼. 이런 것들은 됐고, 파업충 얘기 이거 뭐 됐고, 주제에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됐고. 자, 1만 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10만 원 받아야 일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면, 그러면 자영업자는 외국인을 고용시키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을 쓰겠다니까 그 자영업자도 좋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도 자영업자가 더 좋아지면서 중소기업도 이 잔업무를 하는 급여가 낮았던 분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교체하면서 임금을 올려주면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나요? 만약에 이걸 미국에서 한다면 이게 미국에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자국 우선주의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근데 이민자를 내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이 곧 취임을 하는데 전체 주가가 오르고 있다. 회사들이 더 잘 되길 기대하고 있다. 어떤 논리로 그것이 가능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1만 원을 받는 사람들을 내쫓고 10만 원 받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면 일시적으로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외국인들이 나가서 달러의 유출이 막아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결국에 이것이 이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인가?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10년도 더 넘게 걸릴 건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세를 올리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제조업이 부실하진 않죠. 제조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종이컵을 1원에 만드는데 중국에서 종이컵을 1원에 만드는데 미국 종이컵으로 그러면 관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미국 거를 쓰면 되는데 그러면 미국 종이컵에 관세를 올려서 지금은 중국에서 종이컵을 1원에 사오는데 중국 종이컵을 관세를 올려서 15원에 받든 아니면 미국산만 사용해서 종이컵이 10원이 되든 어느 쪽도 물가가 오르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은 거죠? 그럼 국민들이 좋아지나요? 이것이 제가 궁금해하게 있는 부분이다. 설마 역시 이것도 앞에서와 같은 논리로 중국 사람들 관세를 올리고 외국 수입산을 쓰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해지면서 결국에 우리나라들끼리 외국에 기대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사유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동안 각 나라, 각 지역에서만 이루어져 있었던 무역을 옆 지역 그리고 옆 지역을 넘어서 옆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을 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타국 사람들을 위해서 무역을 했던 것인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과 물건을 공유해요. 서울에서 키운 돼지고기와 부산에서 잡은 물고기를 교환하면 그 사람들은 바보들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저것이 왜 자국 우선주의가 되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처럼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좋은 건가?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오른다면 미국 주도 외국과 무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끼리도 무역을 하지 말고 그냥 다 각자 도생을 하면 그러면 더 좋은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건 괜찮지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회사들이 잘 될 것이니까 S&P 500이 오른다?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그럴 거면은 이것이 왜 가능한가? 저는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사유를 해본다면 서학 개미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서학 개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 대통령이 곧 취임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르니까 들썩이고 들썩이니까 더 오르고를 반복해서 미국 주가도 계속 오르고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고 이민지를 내쫓으면 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불편하죠.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른다?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곧 붕괴가 돼야 된다. 지금 너무 거품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떤 미국의 몇몇 회사가 잘 된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 나라 전체의 주식이 다 같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일 바로 주가가 아저씨가 취임하면 1월 20일 날 취임하나요? 그럼 아저씨가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이민자 다 내쫓고 관세 올린다고 했으니까 한 2, 3월 되면 바로 주가가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어차피 주가는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찍어낼 이벤트가 생길지를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찍어내고 71년도인가요? 금태한을 중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더 찍고 전쟁이라 더 찍고 뭐로 더 찍고 그 다음에 September 11일 이게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Y2K 이후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집값 위기가 왔을 때 떨어졌다가 하지만 그때 잠깐이었고 계속 돈만 더 찍어낼 궁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고 지금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정책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오르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27년이 될지 트럼프 발이 될지 중국 발이 될지 무역 발이 될지 무역 전쟁 발휘될지 아무튼 경제 위기는
결국에 크든 작든 오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빌미로 다시 돈을 더 찍어서 결국에 일반 국민들은 더 가난해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서학 개미들이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요런 미국을 바라보는 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포스트 1945년 이후에 미국은 돈을 찍는다는 것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적자를 보고 외국에서 물자를 받아오지만 나라는 계속 적자고 하지만 돈을 더 찍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면서 항공모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미국은 이것을 하고 있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를 하냐?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사우디 이런 데들은 그 채권을 사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 수출을 해서 그래서 흑자가 되는 시스템 이것이 균형을 계속 포스트 1945 이후에 계속 이것이 균형을 이뤄오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지 않아서부터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것의 흔들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피아트 머니 때문인 거죠. 돈을 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우리의 과거는 이렇게 현대사가 운영이 됐다라는 점이 되겠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몇십 년 동안은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 채권 이자의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이지만 이것도 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그냥 금리를 뭐 1%, 0%로 만든 다음에 그냥 다시 더 찍어버리면 되니까 가능은 하지만 몇십 년간 지속은 되지만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주 더 큰 문제가 되었죠. 자, 미국은 돈을 찍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미국은 흑자지만 부자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 이 돈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채권을 찍어서 이 채권을 팔아서 우리가 현금이 많으니까 그 현금으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와서 우리가 그 물건으로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채권을 찍어낸 돈을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나눠줘서 중산층이 튼실하고 아주 부자들과 아주 가난한 사람은 적은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정치충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차피 막 찍어내면 된다라고 인식이 된 순간 그냥 막 찍어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해먹는 것을 니들이 했다 우리들이 했다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미국이 조져졌죠. 이 꼴이 났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고 그 나라 전체의 부도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까방권의 나라이고 자원도 많고 나라도 넓고 인구 출산율도 계속 높고 아주 까방권의 나라인데 문제는 인구 피라미드가 깨졌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요 빈부격차 상위 10%와 하위 10%가 2013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는 뭐 10배, OECD 평균은 뭐 9.6배인데 미국은 18.8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찍었으니까 이것이 더 빨리 표현이 된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달러보다 더 화폐 단위가 더 짜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더 피해를 본 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문제가 되냐? 이렇게 돼 있다고 문제가 되냐?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죠. 왜냐? 왕권 시대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귀족들은 일부고 나머지 다 가난한 사람들만 이루어져 있으면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고 이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는 현실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민주주의 때문인 것이죠. 민주주의는 1인 1표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 위에 있는 분들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거라 밑에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어차피 알 바가 없는데 민주주의에서는 저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조져진 사람들의 분노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채권을 찍어서 그 돈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종이컵을 말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돈을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되는데 그 돈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해먹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컵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다 조져져서 분노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었다. 그것이 빈부격차로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서 그것이 트럼피즘으로 표현이 돼서 그래서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지요. 이런 현대사에 이런 플로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그러면 빨리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해서 쓰잘데기 없는 금 다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금으로는 핸드폰 만들고 이런 데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귀금속 만들고 이런 데만 쓰면 되는 거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서 부가 동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그 가치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메리카가 퍼스트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민자를 내쫓고 관세를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메리카가 퍼스트가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인과관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른다.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거 그냥 강제 거품이다. 들뜬 개미들의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아까 위에 설명한 것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면 되겠죠. 내가 종이컵을 만들면 종이컵을 열심히 만들어서 돈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저축을 해서 종이컵을 1개 만드는 걸 10개 만들게 되는 거고 10개를 만들다가 100개 만들게 되는 거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100개를 종이컵을 만들어서 만든 돈으로 공장을 차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리얼 자본주의가 되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오늘도 결론은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비트코인은 5년 동안 그래서 960%가 올라왔죠. 달러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서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달러는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지난 5년간 90%가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지난 5년 동안 10%만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100달러를 들고 있었으면 지금 그 돈으로 5년 이에 오늘은 10달러밖에 가치를 못한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때 그 100만 원을 100달러를 들고 있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바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됐든 전 세계 그 어떤 사람이 됐든 개같이 일하고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관세 올리고 이민자를 내쫓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걸 뭐 제가 막을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안 좋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점이 되겠지요. 아르헨티나는 위의 그래프랑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그래프는 약 21년 정도에 올랐다가 두 번 올랐었고 그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2024년 50년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왜냐면 아르헨티나 이거 뭐죠? 알스라고 하나요? 아르헨티나 화폐가 너무나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5년 동안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비트코인은 960%가 상승했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9,051%가 상승했다. 그래서 뭐 떨어진 적이 없죠. 비트코인을 계속 올랐다는 얘기예요. 왜냐 화폐가 계속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5년간 화폐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98.91%가 화폐가 없어졌죠. 내가 100원을 들고 있으면 지금 그러면 한 1원 남나요? 1원 정도 남아 있겠네요.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BTC, 비트코인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한국 사람들은 지난 5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5년간 화폐가 92.56%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죠. 내가 100만 원을 5년 전에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나에게 지금 남은 돈은 8만 원, 7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니까 좀 잘 모아야 되겠다라는 점을 우리 과거 최근 5년을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도 제가 비트코인 5천만 원일 때부터 비트코인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평균 자산의 5억 중에 부동산이 76%로 깔고 앉아 있다. 그래서 본인들은 76%를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 5년 동안 92.56%가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서 부동산이 2배가 되나 3배가 되나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고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낄낄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탄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부동산이나 계속 하셔라 라고 저주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화폐를 무한히 찍어내게 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전 세계 모두 다 같이
극소수 일부, 돈을 찍어내는 극소수의 일부 정치충들에게 돈줄을 대주는 그 일무들만 부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점이 되겠고,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너한테만 보이고 나한테는 안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 2025년도 비트코인의 중위 가격이 1억 4천 정도 됩니다. 100K 1억 4천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정상 가격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비싼 것이 아니라 정상 가격이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10배가 되는 거. 10배가 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지금처럼 1,400원이라면 비트코인이 14억이 되는 건 언제냐? 2028년도. 비트코인이 아주 거품일 때는 2028년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2036년, 7년 정도 되나요? 이때가 되면 아주 저점, 최악이 비트코인 한 개가 14억이 된다. 지금의 환율이면 14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28년도에 비트코인이 14억이 될 것이고, 늦으면 한 35년 정도에 비트코인이 14억이 된다. 몇 법칙에 의거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따라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금 머릿속에 앉으면서 76% 엉덩이에 깔고 있고, 그중에 한 10% 정도 한국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중에 10% 5에서 10% 정도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조심해야 된다. 저기서 환율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S&P 500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블로 손해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잔소리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